안녕하세요.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 최하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빅스비가 자연어를 학습하는 것을 실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학습은 발화를 입력하고 꼴을 설정한 후 밸류를 태깅하여 플랜을 확인하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캡슐에서 이해하고 처리할 발화를 입력한 후에 입력한 발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꼴을 설정하고 발화에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단어의 컨셉을 태깅하고 마지막으로 발화가 설계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단계인 꼴 설정에서 이 꼴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꼴이란 각 발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컨셉 베이스드 꼴은 발화의 목적어나 주어, 액션 베이스드 꼴은 동사로, 특정 정보에 대한 꼴은 주로 컨셉을 꼴로 사용하고 서비스나 구매 관련 꼴의 경우에는 액션을 꼴로 사용합니다. 학습의 꼴로 사용되는 컨셉이나 액션은 해당 캡슐에 선언되어 있는 것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임포티드 라이브러리에 선언된 컨셉이나 액션은 임포팅 캡슐에서 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컨셉을 임포팅 캡슐에서 익스텐드하여 그 차일드 컨셉을 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모델링 강의에서 액션을 배웠는데요. 액션 그 자체와 아웃풋 컨셉이 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추가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은 캡슐 내 해당 언어에 대한 모든 학습 데이터를 의미하고 트레이닝 이그젬플은 학습 예제 하나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샘플 캡슐에 이미 많은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곳이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추가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추가된 트레이닝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how all을 하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드래프트에서는 현재 작업 중인 발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목성 근처 주유소 있는 리조트 찾아줘라는 발화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발화를 입력하시고 add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 발화는 저희가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컨셉의 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 리조트. 자, 이렇게 조금만 입력해도 그 꼴이 찾을 수 있게 나오지요. 그리고 저희는 이 스페이스 리조트에서 모든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이 all이라는 프로퍼티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하고 해당 프로퍼티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꼴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성이죠. 이 목성에 태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목성 같은 경우에는 컨셉에서 플래닛으로 주피터라고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목성에 노드는 플래닛이고 그 노드에 주피터를 선택해 하고 던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요소는 서치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겠죠. 서치 크라이테리아를 선택하고 던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플랜을 확인합니다. 인풋 값들이 액션에 잘 전달되고 꼴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저장을 합니다. 네, 보시면 현재는 여기에 이렇게 not run가 되는데요. 컴파일 N을 모델을 눌러보시면 학습이 진행이 되고 런드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시뮬레이터 창을 열어서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성의 달의 검색 조건으로 스페이스 리조트를 찾았다고 나오는데요. 목성 근처에 주유소가 있는 호텔인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주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추가하고 나면 NL 모델을 컴파일해서 모든 학습이 런드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가끔 컴파일을 했어도 런드 상태인 경우도 생깁니다. 이 예제처럼요. 컴파일을 한 후에도 이렇게 런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태깅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성이 마스가 아닌 비너스로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볼과 밸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컨퓨전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학습을 할 때는 항상 일관성 있게 태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단어를 어떤 경우에는 태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태깅을 하지 않거나 동일 단어를 다른 컨셉으로 태깅하면 실제 동작 시 일관성 있는 동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갈 수 있는 목성 근처 리조트 찾아줘. 이런 학습을 검색골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페이스 리조트의 검색골은 행성 이름과 검색어만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제처럼 날짜를 입력으로 넣으면 일리걸 플랜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꼴이 모델링이 잘못되었거나 바라 자체가 다른 꼴에 적당한 바라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는 검색이 아니라 예약꼴에 맞는 바라이겠지요. 자, 그러면 자연어를 잘 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빅스비는 소량의 정확하고 깨끗한 데이터에서 가장 잘 동작합니다. 대량의 무의미한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캡슐에서 가능한 트레이닝의 개수는 최대 2000개입니다.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틀리 스컵드입니다. 캡슐이 지원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자연어와 연관된 기능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더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기능을 최소한으로 모델링하고 학습하지만 그 기능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져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슐을 만들 때는 코어 유즈 케이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의 코어 유즈 케이스는 리조트 검색과 예약입니다. 그 외에 리조트 리뷰나 여행자 보험, 여권 정보, 여행 팁 등 유사해 보이는 많은 바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왕성 리조트 리뷰 보여줘 같은 정도는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에서 제공해도 괜찮겠지만 수성에 갈 때 여권 필요해처럼 너무나도 벗어난 스콥의 바라는 이 캡슐이 아니라 별도의 우주여행 캡슐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렇게 스콥에서 벗어난 바라를 처리하려면 커리아 꼴 그리고 시그널을 분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일관될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사용 시 사용자 경험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예기치 않은 단어에 대한 동작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어 유즈 케이스에 벗어난 기능을 너무 많이 추가하다 보면 캡슐 바라가 잘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고 캡슐이 무엇을 지원하는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부 코너 케이스를 지원하다 보면 사용자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할 것 같은 기대치를 갖게 되고 실제 잘 동작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들은 실망하게 되죠. 덜 중요한 기능을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 단단히 학습을 해두면 ASR 오류나 사용자가 다른 형태로 발화한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장 원칙은 well discriminated입니다. 즉, 캡슐의 모든 쿼리가 명확하게 캡슐에 매핑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트레이닝 쿼리를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능한 non-시그널 텍스트만으로도 학습 예제가 구분되도록 트레이닝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보카도 샐러드의 레시피 알려줘. 혹은 AA1530 항공편 현재 상태 보여줘. 9시 뉴스 동영상 찾아줘. 이렇게 예제를 보면 대괄호 안에 단어가 없더라도
레시피나 항공편 정보, 동영상에 대한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가 없더라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으로 트레이닝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 구분되는 보캐블러리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캐블러리를 만들 때에는 다른 보캡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장드리는 원칙은 obviously tagged인데요. 음성 인식 오류나 새로운 단어, 그리고 문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그널 라벨링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럭처 컨셉이 아닌 프리미티브 컨셉을 태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자연어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의도에 맞는 캡슐을 디자인하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중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꼴을 선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사용자의 의도만 태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원되는 언어에 대해 학습 예제를 생성을 하세요. 해당 도메인 내에서 주어진 발화가 어떻게 태깅되어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이 쉬운지를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픈 텍스트는 오픈 텍스트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길이도 다양하고 또한 단어의 종류도 다양하게 섞어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의 경우 다양한 조사와 용언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동일 단어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억지로 태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클로즈드 타입의 보캐블러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픈 보캡 인풋 타입은 적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빅스비의 자연어 학습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빅스비의 자연어 학습은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발화를 추가하고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하여 사용자의 발화를 잘 이해하고 기능을 잘 수행하는 캡슐을 만드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